안녕하세요. 하우스로고 김선훈입니다.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전철까지는 아니더라도 버스 노선이 많고 정류장이 가깝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는 아니더라도 편의점 가깝고 식자재 마트라도 가까운 그런 위치를 원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곳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여기는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15개 버스 노선과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편 약 900m 정도 거리에는 도보 14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상품을 들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이용하실 텐데 편도 3분 소요됩니다. 아주 가깝죠. 여기 사장님께서는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현장 작업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밀착 감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의 품질이 아주 좋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입로 또한 메인 도로에서 우회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망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주변 인프라가 대단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입니다.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총 30세대로 되어 있고 자녀가 6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충전식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입니다만 도시가스와 오폐수 직관이 신청 접수된 상태예요. 촬영 세대 기준으로 벙커 주차장 타입이고 대지 전용이 103평, 철근 콘크리트이고 1층 20.5평, 2층 20.5평, 분양가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제 오른쪽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거의 단지의 끝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뒤쪽으로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차 2대가 교행을 해도 전혀 부담 없는 도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인 도로에서 바로 우회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로 또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적으로 경사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온다 이런 것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벙커 주차장은 차량 2대가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됩니다. 대형 차량도 무리 없이 주차를 할 수가 있고 현재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앞쪽에 오버헤드 도어까지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를 해도 RV 차량들 있죠. 그 그랜드 스타렉스라던가 뭐 카니발 리무진 같은 이런 사이즈가 높은 차들도 충분히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 편에 아직 지금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 뒤쪽에도 보시면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창고로 쓸 수 있게끔 그 공간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현재는 막아져 있는 상태인데 틀림없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시면 되겠죠. 제가 벙커 주차장부터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단의 폭이요 약 1m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혹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도 아주 까실까실한 재질의 화강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눈비 혹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좀 살아보시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계단실 위쪽에 캐노피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는 아래쪽에 벙커 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당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도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 집의 측면에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 크기의 마당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벙커 주차장 위쪽을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네모 반듯한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네모 반듯하다 보니 야외 가구를 배치한다던가 이런 생활하기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왼쪽과 뒤쪽에도 보시면 펜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높이도 꽤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예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텃밭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한쪽에는 또 텃밭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크기의 좋은 마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실 앞쪽에 마당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거실 앞쪽에 있는 마당으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도 마당이 굉장히 잘 돼 있죠. 한쪽 편으로는 이미 이제 화단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에서 쓸 수 있는 부동 수전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쪽에 마당도 이렇게 좋아요. 아까 보신 마당도 굉장히 좋지만요. 펜스는 똑같이 우리 키높이 정도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많이 예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점은 이 옆에 있는 제 뒤로 보이는 집들이 이 집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쪽 마당에서 이쪽을 볼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마당에서 써지는 여러 가지 물건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이렇게 예쁜 곳에다가 그런 창고를 놔두면 좀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 집의 뒤쪽이나 측면에도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고들은 그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현관 부분도요, 보시면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 포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눈비를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들어갈 텐데 눈비 올 때 여기 미끌미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하고자 아주 까실까실한 화강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요, 제 뒤쪽으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5칸, 내부는 2통 반이죠. 이 정도 양이면은요, 웬만큼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제 오른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을 보다 보면 현관이라는 곳이 그 집의 첫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타일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걸레로 쉽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양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쪽은 큰 문, 한쪽은 작은 문이죠. 양쪽이 다 개방이 되는 문이니까 이사하실 때 큰 집 넣기 좋겠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층의 면적은 2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주방의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20평이라는 이 한정적인 공간에 방까지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실과 주방이 약간은 적어졌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LDK 구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넓게 보일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실크 벽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 밝은 색상의 강마루로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에는 텔레비전을 걸거나 놓거나 할 수 있는 아트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거실 사이즈가 4.5m, 3.5m 정도 되거든요. 식탁을 놓고 의자를 뺐을 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사이즈에서 봐도 이 정도면은 충분한 가시거리가 나오고요. 가구를 배치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트월에 만들어진 이 타일도요, 만져보시면 질감도 느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알루프로스트라는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고 아르곤가스가 채워져 있는 3중 유리로 되어 있는 창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기준으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중창, 일반적인 그런 창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단열성이 훨씬 좋습니다. 일반 이중창은 문을 닫으면 그걸로 딱 끝이 나는 거지만, 이런 시스템 창호는요, 강제로 밀착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외풍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단열적인 측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심심할 수도 있는 아주 화려하지 않은 이런 인테리어거든요. 대신 이런 자재, 창호,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곳이 되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은요, 이 벽의 두께도 약 한 50cm 정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단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 창을 통해서 우리 앞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는 에어컨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주방은요, 11자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식탁등 딱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식탁을 놓고 사용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6인용 정도까지도 충분히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인용 정도를 사용을 하셔도 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동선에는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일랜드장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앞쪽과 제가 서 있는 쪽에는 무릎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리대의 연장,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야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도 커피 머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려면은 전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코드 매립형으로 하나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시스템 도어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 문을 통해서 아까 거실과 똑같은 방향으로 마당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어닝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쿡탑은요 전기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3구짜리 인덕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은 주방의 상부장과 하부장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는 있지만 이 상부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느끼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부장은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약간 집어넣은 반면 수납에도 좀 효과가 있게끔 위쪽을 많이 늘린 이런 설계를 디자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 이렇게 머리가 닿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제 오른쪽으로 개수대가 있고 쿡탑이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아무래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이쪽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요 제 왼쪽에 박스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사용하는 이런 냉장고들은 다 이쪽에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옆에 준비된 다용도실이에요. 주방의 수납 공간 아니면은 쿡탑 부분이 조금 적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여기 면적이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조 주방 아니면 수납장, 상부장 뭐 이런 거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제 왼쪽 편으로는 세탁기를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워시타워처럼 상하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터닝 도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도 당연히 시스템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뒷마당 쪽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1층에 준비된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바깥쪽으로 지금 세면기를 꺼내 놓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아래쪽은 수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좌우측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볼 형태의 세면기가 올라와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습기 배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용이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명 정도가 사용하기에는 역시나 절대 적은 공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1층에 준비된 방이에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3m, 3m 10 정도 되는 크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만 돼도요, 우리 이런 작은 방에서 사용하는 가구 3종 세트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뒤쪽에 창이 보이실 텐데 여기는 이중창이 아니라 전부 시스템 창호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창호의 두께도 한 몫을 하겠지만 집 벽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앞쪽에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을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해 보시면 좋겠고, 제 머리 위쪽에 에어컨 당연히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촬영을 하기 이전에 방이나 거실, 주방 등등 모든 곳을 꼼꼼히 잘 이렇게 봤을 때 벽지의 마감 상태, 그리고 실리콘의 마감 상태, 걸레바지나 몰딩의 그 각진 부분이 만나는 정도, 이런 거를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인테리어, 뛰어난 자재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마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층은) 20.5평의 면적이고요.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방 3개, 화장실 3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화장실을 별도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2층에 준비된 메인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타일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서 있는 곳에 보면 샤워 부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물이 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습기 배출을 하기 쉽게끔 뒤에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장실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이 샤워 부스의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샤워를 하면서 많이 움직여도 행동에 전혀 제약이 없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넓이 자체도 마음에 들었네요.
두 번째로 보시는 방인데요. 여기는 2층이죠. 여기는 붙박이장이 지금 한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3m 10, 3m 20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화장대 등 원하는 가구는 충분히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 위쪽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2층이잖아요. 이 창을 통해서 보는 뷰가 막힘이 없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2층에 작은 외부 테라스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아주 큰 면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빨래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커피 한잔 하고 사색하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쪽에 지붕이 만들어져 있어서 눈,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뷰도 막힘이 없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안방은요, 침실, 드레스룸, 욕실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안방은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폭이 3m에 길이가 약 3m 20 정도 나오니까 아늑한, 아담한 이런 포근한 느낌으로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방에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앞쪽에 있는 코너 창이거든요. 보통 제가 키가 180인데 이렇게 서서 볼 때는 다른 집들의 지붕이 보이는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침대를 놓고 쓴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거의 능선, 그리고 하늘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보면 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훨씬 예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해 드렸어요. 방금은 침실을 보셨고요. 이제 드레스룸으로 준비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스템 행거 있잖아요.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이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되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붙박이장으로 만들어진 이것을요, 밖으로 꺼내서 쭉 펼치면은요, 약 15자 정도가 나오는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붙박이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옷을 보관하다 보면 옷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환기창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뒤쪽에 아주 커다란 환기창을 만들어 드렸고, 이 앞쪽에 조금만 이동을 해 보시면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 서랍장 아랫부분에는 수납을 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의자를 쑥 깊게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동할 때 발에 의자가 걸리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에 준비된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화장실 크기가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샤워부스 안쪽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이 점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밖으로 물 튀는 것이 많이 예방이 될 거예요. 면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욕조를 하나 놔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호불호가 정말 많아요. 좋다는 분도 있고 싫다는 분도 있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조를 꼭 놓고 싶으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동식 욕조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걸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욕조를 만약에 놓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문은 떼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동식 욕조를 놔도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좋아서 뭐 아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기창까지 전부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은 국민평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원주택 이런 집들도요,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는 집들이 있습니다. 대지 100평에 집이 약 40평 정도 되는 집을 국민평수 이렇게 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벙커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좋은 접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고 보고 싶으시면은요,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